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와 나는 한밤중에 손님을 맞이했다. 저와 여자친구는 부산에서 가평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거의 5시간이 걸려 가평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멀미를 해서 보통을 좀 받긴 했지만 가평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춘천 닭갈비도 먹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무엇보다 번지 점프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네요. 그러고 저녁 7시쯤 해가 거의 다 지고 있었어요. 서둘러 마트에서 장을 봤지요. 얼마 이상 마트에서 구매를 하면 제휴 관계를 맺은 승합차가 펜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미리 예약해놓은 조금은 시내와 떨어져서 산이 보이고 강이 흐르는 그런 펜션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 나루 펜션이 저희가 알던 거랑 몹시 달랐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인터넷으로 그곳 주위에는 뭐가 있고 풍경은 어떻고 어느 숙소를 잡아야 거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숙소는 어떻게 생겼고 방은 어떻게 생겼고 또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저희도 사전에 다 파악하고 갔는데 분명히 여기가 맞고 이름도 나루 펜션이 맞는데 웬 생뚱맞은 펜션 건물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사진과는 생판 다른 건물이었지만 하지만 훨씬 좋았어요. 무슨 프란체스카의 성처럼 궁궐 같은 펜션이었는데 일단 들어갔습니다. 1층에 카운터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두운 빨간색 조명의 레드카펫, 서양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성 같은 펜션이었는데 층고가 매우 높아서 3층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카운터를 지나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해리포터의 호그와트처럼 계단이 빙글빙글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카운터에는 굉장히 메말라 보이는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창백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근데 외모는 굉장히 이뻤던 기억이 나네요. 이곳이 저희가 예약을 한 곳이 맞다고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인터넷에는 업데이트를 아직 못했다고 했어요. 보통 같으면 이거 사기 아니냐고 대들었겠지만 제가 예약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또한 여자친구가 매우 마음에 들어 보였기에 그 카운터 여자가 바로 3층으로 올라가자마자 나오는 방이 바로 저희가 예약한 곳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안도 매우 깔끔하고 마음에 들었었지요. 아침 일찍부터 시외버스에 곤욕당하고 열심히 논 데에다가 그때는 한여름이라 땀도 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찝찝해 죽겠다며 먼저 씻는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짐 정리를 하고 여자친구가 나오는 동안 심심해서 방 안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노래를 틀려고 하다가 담뱃재가 떨어지려고 하길래 그제야 재떨이를 찾기 시작했지요. 재떨이가 없나. 그때 컴퓨터 책상 바로 밑에 조그만 휴지통이 있길래 일단 쟤를 털었어요. 이게 뭐지? 휴지통 옆에 책상 밑 구석진 부분에 조그만 종이 쪼가리를 쪽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최대한 숙여 쪽지를 꺼냈죠. 이 쪽지를 쓴 지는 얼마 안 돼 보였습니다. 종이 상태가 꽤 깨끗했거든요. 아마 전 손님이 머무르고 갔는데 퇴실 후 청소부 사람이 이것은 미처보지 못하고 못 치웠나 봐요. 그런데 쪽지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펜션이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도 모르고 왔다가 새벽에 한참을 시달리고 해가 뜨고 퇴실하기 전에 다음 이곳을 이용하는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 이것을 경고하려고 쪽지 남기고 갑니다. 이 쪽지를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제 말이 안 믿기신다고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갑니다. 새벽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찾아올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절도하지 마세요. 인기척도 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지금 도망치세요. 지금. 하는 쪽지였다. 아 씨발. 순간 소름과 함께 육두 문자가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믿지 않았죠. 근데 기분이 너무 나빠지는 겁니다. 누가 장난으로 이런 저주글을 써놓아 놨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딸깍. 누가 문고리를 돌렸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로 현관문 쪽을 보며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등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평소와 같았으면 누구세요? 한마디와 함께 문을 열어보았겠죠. 하지만 그 글을 읽고 정말 귀신의 장난처럼 이런 상황이 오니까 순간 문을 열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일반 사람이면 노크도 안 하고 왜 문고리를 바로 돌려요. 순간 정적이 흐르자 저는 에이 내가 잘못 들었겠지 속으로 생각하는데 담뱃재가 제 무릎 위에 뚝 떨어졌어요. 아 뜨뜨. 딸깍딸깍딸깍 이번에는 문고리를 3번 돌리더군요.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이성을 차리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새벽도 아니고 해가 지긴 했지만. 누구세요? 또다시 정적.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정말 멘붕 수준이었죠. 그때 스친 생각이 처음 방에 들어올 때 여자친구가 들어오고 제가 후에 들어왔는데 문을 안 잠그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밖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돌렸는데 열리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부러 열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이상하고 처음에 올 때도 이상하고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저는 점점 쪽지의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로 3분은 얼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긴 아는지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씻고 있고 조금 잠잠하다고 생각이 들자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냅다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서 문을 잠그자마자 딸깍딸깍딸깍 허파는 짧은 비명과 함께 저도 모르게 현관문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제 눈에 보이는 건 단지 복도를 온통 위감은 빨간색 조명과 1층으로 가는 끝이 없어 보이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계단. 들어올 때는 그렇게 이뻤던 펜션 내부가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내부 전화기를 찾아 0번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카운터입니다. 혹시 누가 올라온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까부터 자꾸 드문드문 누가 밖에서 문고리를 돌리는 것 같아서요. 그때 카운터 여자가 살짝 코웃음 치는 듯 했어요. 손님 일단은요. 2층이든 3층이든 올라가려면 계단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계단은 카운터 앞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요. 손님. 그리고 하는 여자의 말이 압권이었어요. 이 펜션에 묵고 있는 사람이 손님밖에 없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때부터는 막 진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에 사람이 나와 여자친구밖에 없다. 너무나 무서워서 울고 싶었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씻고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정말 도무지 뭐부터 말을 꺼내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곧바로 대뜸 여기 이상하다고 나가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때 또 딸깍 드라이하던 여자친구는 어른 저의 모습을 쓱 한번 보더니 왜 그래? 밖에 누가 온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밖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자 여자친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성큼성큼 현관문에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해도 대답이 없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현관문의 조그만 구멍으로 밖을 보더니 저를 고개 돌려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밖에 사람 있는데. 응? 무슨 소리야 분명히 없었잖아요. 분명히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밖에 사람이 있대요. 뻥치고 있는데 평소에 겁없는 여자친구는 현관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아 미친어. 진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름인데 검은색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은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의 왼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봉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방에 힘껏 던지고는 정말 빠르게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가더라고요. 저와 여자친구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었더랬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의문의 검은색 봉지가 방바닥에 철퍼덕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뭐지? 하며 여자친구는 검은 봉지의 매듭을 풀고 있었어요.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풀어보지 말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또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매듭이 잘 안 풀리는지 아씨발하면서 봉지를 마구 뜯고 있더군요. 여자친구가 욕하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놀라하며 어깨를 잡아 막으려 하자 손을 탁
치면서 건들지 말라며 무언가 홀린 여자처럼 그 봉지를 갈기갈기 뜯기 시작했어요. 몇 장을 겹쳐 놓았는지 뜯어도 내용물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휴대폰을 찾고는 일일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자친구의 비명소리와 함께 제가 본 것은 으깨진 카운터 여자의 머리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 누워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 여자 참 이뻤다니까요. 근데 여기 무슨 병원이길래 집을 안 보내주는지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두 번째 이야기, 아기의 방. 당시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하루가 너무 따분하고 지겨워서 차라리 죽고 싶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내 일신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몇 날 며칠이 지나자 이러다 미칠 것 같아 훌쩍 떠나기로 했다. 어디가 좋을까 고르던 중 아직 크게 개발되지 않았던 삼척이 괜찮겠다 싶어 무작정 삼척으로 떠났다. 아직 고등학생이고 딱히 크게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 오가는 차비 외에는 돈이랄 것도 없어 삼척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대합실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다가 12시쯤 되자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더라. 이른 여름이었지만 참 더웠던 기억이다. 밤에도 열대야로 힘들었는데 삼척은 바다가 근처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했다. 털레털레 무작정 바다가 있을 곳 같은 곳으로 걸었던 것 같다. 그리고 1시간쯤 걸었나? 정말 길을 잘못 들어 산에 들어가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심지어 5m 정도 되는 절벽까지 기어내려가고 하천을 맨몸으로 건너는 미친 짓 이후 어찌어찌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곳에 이사부 공원이라는 게 생겼다는데 당시에는 그냥 민박집 몇 개가 고작이었고 멀리에 동해가 보이는 게 전부인 적막한 해변이었다. 관광객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없는 깨끗한 바다. 한참을 바다에 앉아 구경하다가 이윽고 피곤하여 잘 곳을 찾기로 했다. 근데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심지어 집에 연락조차 받기 싫어 핸드폰까지 두고 와버린 상황이라 자는 건 고사하고 밥도 먹기 어려운 처지였다.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니 갑자기 집이 그리웠다. 하지만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들어가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다. 최소한 며칠은 이곳에서 지낼 생각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걸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해변에서 자는 건 무리였다. 시간은 새벽 3시. 정말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스산한 바람만 부는 작은 2차선 도로를 따라 언덕을 넘었다. 여기를 통해 걸어가면 삼척 시내로 나갈 수 있었다. 도시가 망해가서 그런지 근처에 불 꺼진 민가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것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다. 폐가. 그래 폐가였다. 생각해보니 어릴 적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던 폐가에는 옷가지와 이불까지 남겨놓고 친구들과 가족놀이 같은 것도 하곤 했던 것 같다. 그걸 본 동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뛰어와 우리를 혼내고 심지어 동네 부당에게 데려가 쌀까지 뿌리는 짓까지 당했었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폐가에 들어가 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밭 가운데 선 오래된 시멘트 건물을 보게 되었다. 길가에서 크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길도 사라질 정도로 풀이 무성해서 그냥 지나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물이었다. 슬레이트 지붕에 반쯤 허물어진 시멘트 벽돌로 만들어진 담과 시멘트로 초가집을 만들면 저렇지 않을까 싶은 형태의 폐가였다. 그래도 의외로 집은 멀쩡해서 지나치며 본 폐가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깨진 창문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풀들을 헤치며 집으로 갔었다. 뱀 따위를 주의해가며 한참을 서성거리며 들어가자 마당에 약간의 잡초가 있을 뿐 집은 멀쩡했다.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담은 아마 폐가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무너져 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어디 하나 망가진 곳이 없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그동안 지나친 폐가들은 집에 그라피티인지 지랄인지 모를 낙서들이 잔뜩이었고 빨간 낙하로 사람이 죽은 집이라느니 뭐라느니 적어놓고 애들이 먹고 버린 소주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멀쩡한 집을 보자 어이없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허약한 문을 열자 기름칠을 오래 하지 않아서 생기는 키익거리는 경첩 닳는 소리와
실리콘이 닳아 싸구려 유리가 스시와 부딪히며 들리는 소음이 귀를 괴롭혔다. 집은 깨끗했다. 사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으니 그렇지도 않으리라. 집을 잠시 돌아보니 가재도구와 이불,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방금 전 누군가 정리하고 나간 것처럼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고 천정에 거미줄이 나풀거리는 것 외에는 정말 깨끗한 집이었다. 혹시 불이 켜지려나? 그래도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때문에 주머니에 들어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어 불을 켜고 안방인 듯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안방 역시도 폐가 특유의 약탈당한 흔적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성용 화장품들이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거울 앞에 진열되어 있고 오래되어 보이는 가짜 자개장 문 한편이 열려있을 따름이었다. 자개장에 가짜 이불들이 들어있는 게 보였고 이것들을 꺼내 안방에서 잘까 싶었다. 혹시 벌레 같은 게 이불 속에 수십 마리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휙하고 잡아당겨 보았지만 다행히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곰팡이가 쓴 흔적 같은 것도 없었다. 하긴 한여름에도 이렇게 추운 곳이라면 의외로 습도가 높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이불을 들고 방에 깔렸는데 이상하게도 이 방에서는 절대 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도 안방은 뭔가 알 수 없는 한기가 있었다. 때문에 꺼낸 이불들을 들고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 집의 구조가 안방과 작은 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고 그 방 사이에는 밖과 그대로 연결된 마루 뭐 그런 게 있었다. 그 마루를 지나 작은 방으로 갔는데 이 작은 방은 안방보다 더 깨끗했다. 이 방은 아기가 쓰던 방인지 천정에 모빌이 달려 있었고 벽에는 미키마우스니 기린이니 하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다. 그걸 보니 이 방은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얇은 이불을 어깨에 걸친 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역시 그대로 누워서 자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엄청 피곤했는데도 그다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잠을 자둬야 내일 또 일어나 뭐라도 하겠다 싶어 꼭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확 오더라. 그것도 내 바로 앞에서 말이다. 눈을 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뜨면 뭔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을 감고 있으면 도망도 못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랄까? 그런 소모적인 싸움을 속으로 계속하다가 이내 이성이 승리했고 난 눈을 천천히 떴다. 고개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자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내 발이 정확히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눈만 움직여 앞을 보려는데 뭔가가 내 눈앞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커다란 눈이 나를 아래서 올려다보았다. 2살,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대로 헛바람을 들이켜고 그저 눈을 뜬 상태로 내 무릎 근처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는 아이를 그냥 같이 마주보고 있었다. 짧은 머리에 이상할 정도로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씩 웃었다. 그 입꼬리가 잔뜩 찢어지며 누렇게 보이는 치아들이 드러났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다. 눈은 마냥 커다랗게 뜬 그 상태로 나를 쳐다보고 입은 잔뜩 찢어져 입가로 침을 질질 흘렸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그저 계속 내 얼굴만 보며 귀까지 찢어진 입으로 웃어댔다. 녀석은 얼굴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하지만 내 시선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고 날 놀리는 것처럼 내 얼굴을 훑어봤다. 얼마나 그렇게 움직였을까? 녀석은 이내 마치 기계가 턱하며 멈추는 것처럼 멈춰서더니 이내 그 찢어진 입을 벌렸다. 새카맣고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곳으로 녀석의 치아에 고여있던 침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폭포들처럼 줄줄 흘러들었다. 날 먹으려는 건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공포에 차라리 졸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었다. 그때 밖에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니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아마 이 소리로 보면 안방이 열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었다. 그러자 날 쳐다보던 녀석이 공포에 지인 얼굴을 하더니 후다닥 사라져 버렸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지만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갈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나갔다. 오래된 집이라 창문이 작았지만 그래도 나 하나 나갈 정도는 충분했다.
낑낑거리며 창문 밖으로 나가자 이번에는 작은 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우리 아기 어디 갔니? 또 숨었니? 소름 돋는다. 빌어먹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 그 병신같이 생긴 녀석이 겁에 질려 튈 정도면 지금 작은 방에 들어온 녀석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창문 밑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숨조차 쉬지 않은 채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가, 우리 아가 맘마 먹어야지. 엄마인가? 언제든 아까 걸어가던 길로 달릴 준비를 하고 2차선 도로 쪽을 바라보는데 아까 그 눈깔 커다란 녀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섬뜩한 기분이 내 머리 위에 느껴졌다. 달릴까 말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도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확 밀려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만큼 그 소리는 섬뜩했다. 옷가지가 창틀에 스치는 소리.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밖으로 몸을 내밀어도 한번 쓱 하고 스치는 정도의 소리가 나야 할 텐데 그 소리는 계속 들렸다. 앞으로 달려야 하는 건 알았다. 아니, 알았었다. 그건 생각을 할 수 있을 당시의 얘기였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떨리는 다리와 새어나오는 비명을 막는 손만이 내 몸에서 움직이는 전부였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흐르고 턱은 경직되어서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움직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턱이 움직이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내 자의가 아니라 뭔가에 끌려 올라간 것처럼 위를 올려다보자 잔뜩 산발한 머리에 아까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던 녀석과 비슷하게 커다란 눈에 찢어진 입을 한 아마도 여자이지 않았을까 싶은 뭔가가 긴 허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넌 누구니? 그때 갑자기 마법이라도 풀린 것처럼 몸이 벌떡 일어나 길가로 달렸다. 풀들이 발을 붙잡고 뒤에서 금방이라도 그 괴물의 손이 내 목을 낚아챌 것 같았지만 다행히 난 길에 닿을 수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 올라서자 거의 50m는 되는 거리를 숨조차 쉬지 않고 뛰었는지 해가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그 거리를 달려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창문은 닫혀 있었고 대신 작은 방 쪽에서 아까 그 산발한 머리의 괴물이 천천히 몸을 떼고 있었다. 마치 긴 뱀처럼 보이는 그것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참을 몸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어서면 키가 5m는 훌쩍 넘지 않을까 싶다. 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산길을 달렸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무슨 중2병이 들었는지 가족이고 학교고 친구들이고 다 버리고 혼자 있고 싶다며 뛰쳐나온 내가 병신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도 차 한 대 보이지 않는다. 1시간 가까이 걸었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넘어지고 구르면서 달렸다. 중간중간 뒤를 바라볼 때마다 마리오네트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커다란 괴물이 보였다. 그것은 좀비처럼 내게 손을 뻗으며 날 따라 걷고 있었고 나는 미친 듯이 달릴 따름이었다. 정말 필사적으로 달려 어느덧 삼척 시내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날 따라오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난 그대로 삼척 시내 경찰서로 달려갔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나를 보고 경찰이 깜짝 놀라 동해에 있는 병원으로 경찰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 경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나에게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었지만 난 그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되뇌었던 것 같다. 경찰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딱히 조서 같은 것을 꾸밀 틈도 없이 날 병원에 보냈다. 동해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녀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딜 가든 어떤 산을 지나치던 녀석은 먼 발치에 서서 나를 쳐다보는 걸 알 수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경찰들이 부축하여 응급실에 들어가는 와중에도 멀리에서 녀석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삼척에 가지 않았다. 엊그제 화력발전소 공사에 집안 문제가 불거지며 시공 문제를 맡은 우리 회사가 나를 파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3달간 이 지역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근처 원룸을 하나 빌려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강원대 때문에 사람이 많아져 왁자지껄한 삼척 시내를 바라보다가 가끔 담배 한 대 피우며 먼 발치에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본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날 바라보는 저 하얀 괴물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다른 세계의 도서관.
난 평소처럼 친구가 없어서 공강 때는 도서관에 갔거든. 근데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어차피 할 일도 없어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지. 근데 다들 알겠지만 학교 시험 기간 때면 학교 도서관에 자리가 거의 없거든. 근데 나는 혹시나 해서 한 두 자리라도 있을까 하고 갔어. 자습실이 4층이고 자습실 좌석을 정하는 기계도 자습실 앞에 있거든. 근데 계단을 올라갈 때부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였어. 물론 4층에 올라와서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는 내가 자습실 자리를 정하려고 기계를 눌렀는데도 기계가 약간 지지직 거리더니 좌석이 다 비어 있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하고 좌석 선택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네. 우리 학교가 아무리 명문대가 아니라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지. 물론 구석 자리는 아니었어. 구석 자리에 마중편 자리였지. 그렇게 책상에 가방 놓고 들고 있던 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한 1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내 책상 너머로. 그니까 도서관 구석에서 뭔가 스르르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사람 입으로 내는 그런 스르르 소리가 아니라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질 때처럼 스르르 하는 소리 말이야. 근데 그게 난 밖에서 무슨 공사나 뭐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 3분 정도 계속해서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책상 너머로 그게 뭔지 봤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비틀어졌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상했어. 벽이 구석에서부터 빨려 들어가고 먼지로 변하는 것처럼 블랙홀에 빠진다는 느낌이랄까? 잡아당기는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정말 이상했지. 그래서 설마 이게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했는데 꿈은 아니더라. 그래서 난 무서워서 얼른 가방이랑 책 챙기고 밖으로 뛰어나왔지. 그렇게 도서관 밖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도서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난 말리지는 못하고 조용히 따라 들어가 봤는데 4층에 보니까 사람들로 꽉 차 있고 좌석들까지도 꽉 차 있더라고. 물론 내가 선택한 자리에도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내가 봤던 건 뭐였을까? 내가 있었던 곳은 뭐였을까? 아마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는데 주위 배경은 정말 똑같은 걸 보니 내가 다른 차원이나 다른 우주로 들어간 거였을까? 그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고 확실히 꿈은 아닌 것 같아.